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유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귀한 분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안내를 드린 것처럼 우리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보안 분야의 전문가 한성덕 교수님을 모시고 굉장히 좀 바쁘신데 어렵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강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2급 자격증. 그러니까 원래 조금 취지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강 초조하게 빨리 시작하지 이렇게 기다리실 분들 많을 텐데 먼저 조금 안내를 드리면 디지털 포렌식 2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조금 천석덕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좀 학생들의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천석덕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줌으로 하긴 하고 동아리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가 우리 학과의 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만들었거든요. 가능한 한 5분 이내로 소개해 드리고 천성덕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됐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특강은 그 정보보호학과 진로 탐색 특강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는 특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로 탐색 특강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의 좀 요청이 있어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그 일환으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특강이 처음에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마련이 된 건 물론 제일 먼저는 학습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뭐 취업이나 재취업이나 정보보안 쪽에 조금 특화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취업 경쟁력 또는 재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데 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 역량도 그렇고 취업이나 재취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중에서 하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취득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위한 소모임 뭐 정식 동아리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특강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김희정하고 지금 함께 대회 해주고 있는데 김희정하고가 저희 이제 학과 대표를 맡으면서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과 관련된 소모임 동아리 이렇게 대표를 하면서 학교에 이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에 대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 특강이 진행이 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진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김혁 교수님께서 그다음에 천성덕 교수님께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정보보호학과의 핵심 과목을 이렇게 봄학기, 여름학기 이렇게 가을학기 이렇게 담당해주고 계시는데요. 김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종강 모임 때 한번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조규영 교수님께서 군무원 사이버직이라는 걸로 이제 강의를 녹화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천성덕 교수님 모시고 디지털 포렌식 2급 자격증 대비 실무 진로 특강 관련해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요. 천성덕 교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제가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바쁘신 분인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때요? 어렵게 모셨겠죠. 굉장히 바쁘시겠죠?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뭐 포렌식 자격증은 물론이고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실무 경험들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녹화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보 유튜브 채널이랑 학과 커뮤니티 관련해서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AI 보안 관련해서 또 진로 탐색이나 이런 전공 탐색에 대한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성덕 교수님, 저 조금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죠? 아니, 제가 괜찮습니다. 네, 제가 수업도 네, 굉장히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굉장히 지쳐하는데요. 네. 자, 이제 천석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으로 21년 근무하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포렌식학회 시험관리본부장도 역임하셨고, 경찰관으로는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1급 자격증을 보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런 분들을 저희 수업에서 봄학기 사이버 수사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물러나야 되겠죠? 네, 천성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과찬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원별바를 모르겠는데요. 아, 오늘 뭐 필요하신 게 좀 있으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특강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우리 김희정 대표님께서 연락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네, 메일로도 많이 주시고 뭐 해서 얼굴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학과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저희 그 교육 사이트,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교육 사이트가 있는데요. 녹화를 하는데, 우리 세종사이버 총장님하고, 학과장님하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필기를 녹화를 그 세트장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약속을 하고 MOU를 했던 게, 세종사이버에서 우리 그 학과 안에서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 하다가 그래서 우리 김희정 대표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표님 계정은 다 무료로 저희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게 교육 들으시면서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저희 사이트 회원 가입해 주시면은 이번 시험 보기 전까지 다 무료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저희 정보보호학과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약속대로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부터 보여드리면 뭘 준비할지 몰라서 어, 자료를 만들었긴 했는데요. 네. 혹시 이 자료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네, 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저희가 주제 받았을 때, 이제 어떤 내용으로 특강을 하냐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고요. 저희 이제 궁금한 것들 위주로 나중에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는지, 그리고 이 자격증이 나중에 이제 취득했을 때,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가 이 자격증을 따면 그 뒤에 어떻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고 해서 네,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특강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궁금하신 점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급 자격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시험과 실제 디지털 포렌식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다음에 비전공자도 무엇보다 공부해야 할지 알 수, 비전공자도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시고요. 아마 김희정 대표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면 저희가 이제 출석 관리라든지 몇 번 들어왔는지 뭐 어디까지 봤는지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굉장히 가장 열심히 들어오시고 뭐 주무시면서까지도 이렇게 들으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격증 이후의 취업과 실무 준비 방향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보다 실무에 있다 보니까 사건을 먼저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거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다음에 그 학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은 시험에서 배우는 이제 지식보다 어떤 것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이게 좀 바로 질문 주시는 게 저한테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 잘 듣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삭제 복구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포렌식은 삭제 복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대학이나 이렇게 강의 가면은 꼭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 복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분들이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그 뭐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복구하거나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게 바깥에 이제 민간에 나와 보니까 매일 전화 오는 게 그런 겁니다. 제 서비스를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 뭐 텔레그램 메시지 날라갔는데 이거 복구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그건 다른 데 전화를 해라. 네,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삭제 복구는 그냥 데이터 복구 업체에 전화를 하면 되지 포렌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해를 좀 못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그 이제 실제 그러니까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으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포렌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설명하면서 좀 왜 그 복구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삭제 복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표에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흔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학과잖아요. 세종사이버가 정보보호학과다 보니까 정보보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포렌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제 이제 정보보호보다는 이제 포렌식 쪽에만 좀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정보보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렌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아니 정보보호를 하면은 포렌식은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건데 왜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혹시 그 공유가 계속 되고 있나요? 저희 자료가? 혹시 자료가 꺼졌을까요? 아니면 켜졌을까요? 계속 공유라고 나옵니다. 기죠. 네. 저랑 똑같이 나오네요. 네. 제가 줌을 잘 사용 안 해가지고. 이제 네, 나오죠? 디지털 네. 포렌식 전문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내용입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흔적에서 사건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디지털 포렌식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 어떤 그 증거 하나만 찾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은 전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시작과 끝을 모두 재구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포렌식 역시도 그것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 포렌식이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누군가 이제 증거를 뭐 자기 자료를 어디로 옮기고 삭제하고 뭐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게 범죄에 어떻게 이용이 됐냐라고 했을 때 그 범죄 현장의 시작과 끝을 전체 다를 다 찾아내서 재구성하는 게 포렌식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억에서 그 삭제된 어떤 데이터 하나만을 이게 찾아서 찾아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밑에 있는 것처럼 PC, 모바일, CCTV, 그다음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해 사고, 기업 내부 조사, 소송 지원, 사이버 수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틀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아마 2급 시험 공부 지금 하실 때 보면 법률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힘드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 드려 주셨지만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법률적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걸 왜 공부를 디지털 포렌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업하시면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고, 획득하고, 분석하고, 선별하고, 해석하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석 과정입니다. 해석. 그래서 증거를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이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해석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거를 해석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그 법률적인 지식과 그 실무적인 부분이 다 합쳐져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뭐 이 좀 나이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이제 좀 키워 보시면 그 아이들이 어떤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딱 봤을 때 얘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짓말이 현재에서만 거짓말한 거냐? 아니면 과거부터 쭉 축적돼 와서 현재도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라는 것을 부모들은 알 수 있는데 제3자는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해석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전문가가 될까요? 라는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은데 자격증 따신 분들이 그래요. 내가 자격증 이번에 땄는데, 어렵게 땄는데 왜 취업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제가 서울시하고, 이렇게 MOU를 해가지고, 저희 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랑 서울시랑 저희랑 해가지고 그 AI 디지털 포렌식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원하신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그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기업들과 이제 매칭을 해주는 매칭 데이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지금은 인턴 활동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분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격증도 땄는데 왜 이렇게 어, 자기를 이렇게 원하는 데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격증은 하나의 그 포렌식을 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갖췄냐 안 갖췄냐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 실제 그 케이스 이걸 많이 다뤄봤냐, 안 다뤄봤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 면접 과정에서도 많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아마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전문가 2급은 무엇을 배우는 과정이냐 하면은, 밑에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처럼 우선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증거란 무엇이냐? 그 다음 이제 그 저장돼 있는, 그 디지털 증거가 저장돼 있는 어떤 저장되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같이 배울 수 있겠고, 그 다음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대한 아티팩트, 그 다음 데이터 복구, 해시와 무결성, 그 다음 증거 관리, 이런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땐 IT 그 자격증 중에서 그 시험 범위가 가장 방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하나만 알아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되게 많은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융합 학문이거든요. 포렌식은 융합 학문이라 법학과 뭐 공학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배우는 분야가 좀 많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의 정답을 외우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있는 문제를,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다 필기를 다 통과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 아니면, 그냥 일부만 하신지 잘 모르겠고요. 잘 몰라가지고, 지금 아예 다 필기를 준비하시는지 제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5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5과목 중에, 어, 현재 나와 있는 5권 책에서는 40% 정도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이제 합격은 그 과목마다 꽈락이 있어서 60점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0점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20점은 어떻게 맞느냐. 다들 이제, 어떤 분들도 그래요. 이제 제가 그 책을 쓰기는 썼죠. 제가 썼는데, 꼭 시험 보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책을 5권 다 샀는데, 그걸 다 밤새도록 외웠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뭘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2급 시험의 필기 과정은, 어, 40%는 책에서 이제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는 이제 기존에 나왔는데, 그, 공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 교과서로 책으로 만든 것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 24회까지인가 21회까지인가 돼 있는데요. 지금 그때부터 현재 전까지의 과정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돼 있는 기출 문제에서 20%가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40%는 그 네. 나머지 40%는 그 신규 문제,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문제. 예, 그렇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40%, 30%, 30%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40%는 현재 문제집, 30%는 비공개된 거, 그리고 30%는 신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똑같은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뀔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출문제 정답을 외우지 말라는 게, 물론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냥 문제를 풀고 오답을 풀어서 비슷한 문제들이 그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나 비공개된 거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응용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 문제는 뭐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초적인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해시값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문제에서는 파일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해시값 자체가 언제 계산되었느냐,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그 분석 과정에서 답이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실 때는 무결성에 관한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것을 해시값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차이가 있다, 실무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해시는 실무에서 그 신뢰성에 관한 이제 검증인데, 최근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법원이 감정 총탁을 해가지고 국가수에 이렇게 해시값, 그 모바일 포렌식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실제 그 총탁 범위를 좀 넘어서 이제 진행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해시값을 구해서 파일에 해시값을 준 적이 줬는데, 지금 저희가 해석하는 거는 그 해시값이라는 게, 어, 원래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할 대상 없이 자기네가 추출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시값을 구해놓고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법정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해시값이라는 게 어떤 다른 것과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해시를 계산하는 건데 혼자 계산해 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주머니에 이게 뭐 자기가 종이에다가 수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게 1억 원짜리 수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발행한 곳에서 인증을 해주거나 어떤 거를 공인해서 이제 확인해 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써놓고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는 해시각이 뭐 무결하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확장돼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쓰기 방지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원본 저장 매체에 대한 쓰기 방지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포렌식 언제 이거를 꽂아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데이터 추출할 때도 필요하고 이제 분석할 때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원본 저장 매체에서 동작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을 삭제해도 실제 데이터가 즉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돼 있는데, 어,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오시면은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연락 많이 오면 그래요. 카카오톡 삭제했는데 포렌식하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시면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이제 카카오톡은 서버에서 이렇게 동기화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서 데이터가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로컬에 그 모바일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 복구가 좀 쉬웠는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이게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나가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기를 하시면 삭제를 하고 나가기를 하거나 그러면 얘가 6일마다 한 번씩 그 이제 그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선 나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 복구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카톡을 하고 친구랑 해서 대화방을 나갔어요. 대화방을 나가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 서버에서 그걸 삭제돼서 하루가 지나면 얘가 이제 동기화를 해서 기존에 있던 게 삭제됐다고 얘기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원래 디바이스에 있는 로컬에 있는 데이터가 서버에서 지웠다고 다시 명령이 내려오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뭐 한 3개월 됐는데 복구 이거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돈을 벌어야 되면 그냥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중요한 데이터니까 저희가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톡보다 텔레그램이 더 복구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셔서 요즘도 아직도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전에 한국에서 그 뭐 엠번방 사건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텔레그램에서 서버에서 자료를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로컬에다 많이 지금은 많이 남겨놓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파일의 삭제는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랑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포렌식은 이렇게 복구된 거를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그 복구된 데이터가 그 누가 생성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생성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또 사용자가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자동 삭제됐는지, 그 다음에 동일 파일이 다른 위치에 또 있을 수도 있는지, 그 관련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이제 기업의 어떤 분이 그 기업 자료들을 다 유출한 다음에 노트북을 다 포맷을 시킨 거예요. 퇴사할 때.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그 포맷을 언제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몇 시 몇 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해서 포맷이 완료됐다. 그리고 어떤 계정을 했다. 이런 것까지 좀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그걸 이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니까
어떻게 포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맷을 했는데 어떻게 포맷했다는 게 나올 수가 있냐.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게 포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맷을 했을 때 내가 포맷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지금 앞에 있는 삭제된 것처럼 그런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USB도 단순하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USB 저장 장치에 연결된 걸 뭘 봐야 되냐? 그럼 레지스트리의 USB 스토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인 것뿐이에요. 레지스트리에서 USB 연결된 거 어,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다음 문서의 접근 시간, 파일의 복제 정황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실제 USB로 어떤 게 옮겨졌는지 그리고 그런 정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험 그 보실 때 이렇게 제가 이걸 자꾸 써드린 이유가 지금 그 2급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걸만 보고 이걸 외웠기 때문에 실무에 나오셔서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USB가 이제 삭제되면 레지스트리만 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서 접근이라든지 복제 정황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연계 보관성 이런 거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도 그 최근에 한 사례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그 연계 보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집한 사람과 분석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석한 사람. 근데 예전에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바일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고가 장비라 모바일 포렌식을 하시는 걸 잘 못 보신 분들이 계신데 수집하는 도구와 분석하는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모바일 포렌식 하면은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수집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한 사람의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법정 가서 아무리 수집이 잘 되고 분석을 하고 증거를 찾았다고 해도 이게 누가 수집했는지 모르거나 누가 분석하는지 모른다면 그게 증거 능력으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얘기 했습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 그래서 시험과 실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선 시험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이건 이거야라고 하지만 실제 케이스를 맞닥뜨리면 그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거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것들, 어, 여기 이제 학사 지금 과정이지만 만약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잖아요. 그게 사회에서 똑같이 먹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포렌식도 지금 이제 배우는 2급 시험 문제를 다 푼다고 해서 그게 실무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가 활용이 되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것만 활용이 되는 거지 실무에선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 필요한 정보가 이제 시험 볼 땐 주어지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하나의 개념을 묻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연결해야 된다.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한 대로 기술적 지식을 평가하지만 법률 논리적인 것도 실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선택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는 그 결론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이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질문해 주시겠지만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는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 위에 보시면 이제 기술이 있고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 내용들, 로지컬적인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디지털 포렌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제 데이터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증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시험부에서 있으신 분들 되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사가 물어볼 때, 야,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과정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도구를 만지거나 뭐 이제 2급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제 약간 이제 제한적인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프로그램도 되게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세종사이버에도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한테 들을 때는 그 가상 그 실습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인케이스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 좋은 겁니다. 지금 2급 시험 볼 때 저희가 그 마이 클래스 그 마이 TF 클래스라고 돼 있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 그 대표님이 지금 강의하시는 듣고 계신 거기에 보시면 실기 과정도 있어요. 근데 실기 과정은 인기스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쓰지 못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패키지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기스를 자체 지원해서 네트워크 버전으로 이렇게 실습을 시켜 봤더니 그 국내에 있는 어, 총판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법률적으로 라이센스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을 못하고 수사기관 사람들만 인케이스 동글키를 주면 저희가 2급 시험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세종사이버에서 그런 가상 공간이 있고 인케이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잘 하면은 실기도 이렇게 실습 공간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좀 괜찮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그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필기 통과하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제 좀 교수님들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은 뭐 할인권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기 강의를 들으실 때 좀 할인도 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렌식 프로그램을 잘 쓰는 사람이 곧 좋은 분석가냐? 나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과 내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는 어 제가 이게 녹화가 안 되면 저희가 그 보고서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녹화가 되면 안 돼서 나중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고서 자체는 그 그 사람들 이제 기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사례 PC 포렌식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계정 로그된 거, 이벤트 로그, 프로그램 실행 내역, 최근 사용 내역, USB 연결, 인터넷 기록, 원격 접속, 흔적,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제 기업에서 PC가 그 데이터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저희 지금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기업에서 의뢰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두 대를 뜯어가지고 오셨거든요. 급하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나왔다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케이스도 보면은 A라는 이제 분이 나가실 때 부사장인데 그걸 다 컴퓨터를 밀고 나가셨대요. 근데 지금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그 컴퓨터 이제 반대쪽 부하 직원인데 부하 직원의 그 중요 데이터를 그 부사장님이 카톡이나 이제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유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재직 근무 기간에 이거 좀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으셨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이제 경찰이나 재판부 쪽에서 그 지금 이제 정황 증거는 있는데 정확하게 뭘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근데 이제 그쪽 PC는 없으니 반대쪽에서 전송된 거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포렌식 할 때는 이제 데이터 획득과 데이터 분석 이게 가장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고 이 3번 보시면 3번 박스에 암호 잠금 해제 상태라고 해서 BFU와 AFU 모드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있을 때 하면 최근에는 그 BFU는 이제 비포 퍼스트 언락이라고 돼 있어서 그 이제 그 핸드폰 저희 사용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이 한 번 꺼졌다 켜지면 요즘에 암호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냥 핸드폰이 이제 켜 있잖아요. 지금 꺼놓으신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핸드폰 그대로 만약 포렌식을 하면은 패스워드 그리고 기종과 상관없이 다 패스워드 해독이 가능합니다. 암호 해제가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뉴스에서는 그렇죠. 최근에 뭐 예전 이제 뉴스 보시고 아이폰 최신 기종은 포렌식이 안 된다.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뭐 아이폰이라 그렇다. 삼성 거라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삼성이건 요즘 애플이건 다 보안이 좋아가지고 그런 건 상관없이 암호 해제는 AFU나 BFU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설명 이게 좀 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 파일을 받았을 때 예, 최근에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CCTV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조작된 거다, 조작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CCTV가. 근데 저희가 이제 받으면 그냥 보면은 그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5대 때렸는데 한 대 때린 걸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5대 맞았는데 한 대 맞은 걸로만 조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아 저분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 이런 생각을 좀 이게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조작된 게 없어요. 근데 조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전 영상 전문가는 아니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니까 그러면 그 파일이 예를 들어서 원본인지 아닌지 이런 건 확인해 드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이제 박스를 내용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좀 특이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사례로 화면 어떤 이제 추출을 했는데 똑같은 화면을 2개가 추출됐는데 하나에는 날짜 시간이 이렇게 자막으로 달려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달려 있지 않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 실제 원본 데이터 이후의 데이터를 위에다 덮어 씌웠다라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포렌식인데 좀 그런 것들 이제 케이스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근데 그렇고 메타데이터 뭘로 재코딩 했느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분석한 것 중에는 한 파일에 그 애플 iOS로 인코딩된 그 흔적도 있고 똑같은 거기에 그 iOS뿐만 아니고 윈도우로 다른 프로그램 또 재인코딩된 그게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2번 인코딩이 됐다. 그 원본이 아니겠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번에 진짜 특이했던 게 특히 프로그래밍을 못한다, 그냥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번에 서울시 사업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시 준 분들의 포렌식 하시는 분들은 30명 중에 한 7, 8분 분들은 포렌식을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 20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 보호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제 포렌식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좀 드렸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하나도 인코딩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못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다 만드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도구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에서 안 되는 기능들을 좀 설명하고 이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다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포렌식 회사에 제가 또 이제 인턴으로 보내다 보니까 한컴 GMT 소프트라든지 뭐 국내 이제 포렌식 회사들한테 많이 연결을 좀 시켜드렸는데 지금 있는 포렌식 회사들도 지금 코딩 하시는 분들은 다 취업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다 자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코딩하는 분이 많이 필요 없고 요즘에 AI가 코딩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만들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AI를 쓸 수 있냐 없냐가 요즘에는 취업에
기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같이 그 친구들이랑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지금 포렌식 도구를 1억짜리 도구를 사도 거기서 걔네들이 분석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분석을 못 합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로우 데이터만 있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포렌식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개인 사업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야, 그러면 취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학사를 다니고 계신 학위가 필요할 거고요. 그건 이제 기본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게 이제 특강이 자격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포렌식 도구를 내가 얼마큼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사건 케이스 보고서 그다음 실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취업하려면 많이 보시는 게 요즘에는 이제 학위랑 자격증, 그다음에 수상 경력. 특히 수상 경력을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실무에서 내가 사례를 했던 경력, 실무 경력이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것들도 많이 보니까 이제 정보보호 쪽에서 포렌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대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들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그게 뭐 꼭 우수한 성적은 아니더라도 그게 참여를 해서 뭐 장려상을 받거나 뭐 그것만 해도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에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앞에 박스에 보시면 기존의 아티팩트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웹사이트라든지 USB 파일 메신저 모바일 앱, 이런 거에 이제 주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AI에 대한 이제 포렌식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합성하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AI를 통해 특히 요즘 에이전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로우드 같은 에이전트 AI에 대한 명령이라든지 그 실행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포렌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AI를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AI를 많이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포렌식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PC, 현재는 이제 CCTV나 클라우드, 근데 이제 미래에는 AI나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제 융합적인 그러니까 포렌식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익혀 나가면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시작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AI는 이제 나오고 있고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AI를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포렌식을 공부하셔가지고 미래를 대응하시면 충분히 더 잘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제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자, 이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어, 디지털 포렌식 네, 자격증은 이제 시작이긴 한데, 네, 그, 실무나 이런 게 법률 해석이나 실무 같은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네, 네. 어,
법률적인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법률적인 뭐 해석이나 네, 아니면 뭐 법정 같은 데 나가서 증언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네, 이렇게 말할 때 딕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 게 그 형사소송법하고 형법 공부를 좀 하면은 같이 좋은데, 예, 그게 그 학교에서 지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그 학점은행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판례는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디지털 포렌식 판례만 따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혹시 또 시간 되시면 제가 그 챗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포렌식 판례만 나오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 포렌식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방법 말씀드리면 뉴스를 보다가 어떤 포렌식 관련된 내용 나오시면은 그냥 그 사례 하나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머리 제일 많이 남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그 교과서 형법이나 형사소법 공부하시는데 그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재미 삼으셔서 뉴스에 뭐 포렌식 관련돼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AI한테 요즘 많잖아요. AI한테 야, 요거 기사 던져놓고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또,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저희 스터디에서 지금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 네. 이제 뭐 이제 컴퓨터나 이런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필기는 외워서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네. 실기를 저희가 뭐 이제 다른 사이트, 인강 사이트에서 네. 틀어놓고 따라하는데 네. 일단 이 동영상 자체도 뭐 2년 전 뭐 이래서 그 따라하는 사이트들도 없어지고 정말 네. 아무것도 포렌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따라하면서 하는 그런 인강이 없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독학으로 인제 스터디에서 진행을 하다가 네. 포기하고 인제 네. 필기 공부로 이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네네. 필기 시험이 끝나면 인제 실기로 인제 스터디를 인제 바꿔서 진행을 할 건데 네. 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예. 네. 우선 실기는 아직 이제 필기하셨잖아요. 실기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좀 저희가 그래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형화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유형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유형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 나오는 것들인데 그거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 이렇게 전체 앞에서 말씀드리면 2급 시험을 시작할 때 이제 이미지 파일을 드리는데 그때 파티션 복구를 무조건 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파티션 복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또는 아니면 다른 문제를 줘서 그 파티션 복구하는 거. 그래서 MTFS라든지 FAT 그 파티션 복구 두 가지 공부를 다 하시면 우선 파티션 복구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시그니처 분석도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시그니처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좀 이제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JPG 파일인데 JPG 파일을 뭐 이제 문서로 바꿔놓고 확장자를 바꿔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그니처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꼭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가 지금 어, 원래 60점 만점인데 판례 문제가 30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출간한 그 파란색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판례 뒤에 있는 거 보시면 기존에 이제 세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최신 판례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30%니까 30점이니까 솔직히 판례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 다 풀어도 70점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 한 문제는 20점짜리는 거의 못 푸는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못 푼다 그러면 사실 다 풀어도 50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실기를 준비하시려면 판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도 그렇다고 막 어려운 판례 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판례 쭉 읽어보시면
다들 이제 공부하실 때 그래요. 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동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판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쭉 읽어보시면 한 세네 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판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참여권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딱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지금 어떤 판례고 거의 비슷비슷하구나라고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파티션 복구하는 거, 그다음 시그니처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티팩트 분석하는 게 이제 꼭 나오고요. 그 윈도우 아티팩트 분석하는 건데 그게 레지스트리 분석하는 게 꼭 나옵니다. 뭐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거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아까 이게 뭐 합격 혜택 하시면 저희 교육 사이트에서 그 목차만 보셔도 지금 아마 목차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의 목차가 그게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그 네. 실기 인강을 볼 때 설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주나요? 기본적으로 예전 실기 때는 프로그램 설치까지도 시험 문제에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인기스는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대신 이제 그 오픈소스 모음이라고 이제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걸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치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사용해 보시면, 그러니까 실습을 실제 해 보시면, 이 이게 이렇게 설치하고 뭘 어디다 넣고 이런 것도 금방 이해는 되시는데, 말씀한 대로 지금 다른 데서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문제긴 한데요. 우선 필기 붙으시고 나면 제가 네,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업 네, 되게, 저 처음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취업 네, 되게 그 관심이 많으세요. 이게 네, 학우님들이. 그래서 네, 이걸 따서 취업할 검색을 해도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사이트나 이런 데가. 네, 맞습니다. 예. 아니면 이런 매견 아니면 어디 이런 기관 뭐 이런 네. 업체 뭐 요런 포렌식을 하는 이 저기 뭐지?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한번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런 데서 이제 예, 정보를 찾아서 지원을 하거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장 이제 많이 유력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어린 분들은 이제 포렌식 자격증을 따서 공공기관 쪽으로 기관으로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왜냐면 바깥의 민간 시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도구가 워낙에 고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서비스 수요가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조금 힘들고 실제로 이제 포렌식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지금 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포렌식 팀이 구성이 되고 지금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협회에서도 포렌식 팀이 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생기는 기관들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레퍼런스랑 자격증 취득한 거랑 해서 이제 취업을 이제 이직하시는 걸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젊은 친구들이 계시면 그냥 그런 걸 좀 따셔서 학위를 따고 나서 그 뭐 경찰, 사이버 수사 경찰관이 되든가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유력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이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포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민간으로 나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포렌식은 우선 기관에 들어가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민간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이 루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편하게 주십시오. 교수님, 옆에 네. 그 톡방에 신성애 학우님이 질문 하나 주셨거든요. 아, 네. 잠시만요. MBTI는. 맨 마지막, 네. 과거보다 더 빠르게 분석해달라고 요청 받을 것으로 예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네, 맞습니다. 성현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그 성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좀 이게 예전보다 데이터 양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분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빨리 해드려야죠. 그거는 이제 그건 맞는데 요청은 되게 많고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빨리 할수록 그 완성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어,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시간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저희 그 2급 시험 볼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 실기 시험을 어떻게 4시간을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 보시고 나오신 분들은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너무 너무 시간이 짧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시고 4시간 동안 그걸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좀 보여드렸지만은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한 2, 300분이 앉으셔가지고 막 삼계치기 앉으려고 실기를 막 하시는데 진짜 한 번도 4시간 안 움직이고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내가 이제 거의 몰입하시면 4시간도 생각보다 맞습니다. 4시간 생각보다 짧았음. 성현님 실기를 보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알고 보시는 거하고 실제 모르고 보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음. 합격하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25년도에. 25년도면 작년에.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시험인데. 네. 우리, 대표님도 저기 성혜님한테 좀 어드바이스 많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저번에 한번 특강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그러세요? 예, 네. 실기 관련해서 노트북하고 뭐 네. 조금 보여줬는데, 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말씀해 저희 주시죠. 그러면 다음에도 네. 실기 관련해서 특강 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부탁드려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요번에 필기 보시고 이제 합격하시고 나시면 뭐 필기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또 요청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 그 사이트도 이렇게 한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게 이 기출 문제거든요. 저희 지금 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미지가 나가면 안 돼서 근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작년에 저번 시험까지도 제가 기출문제는 다 갖고 있는데 이걸 풀이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은 양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교수님이랑 잘 얘기해서 필기 끝나고 실기 때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가서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한 네. 가지 질문이 더 네,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네, 동현님. 어, 그 자격증을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실무 경험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내가 사는 곳은 대구인데, 뭐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실무 경험이시라는 게 자격증 시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격증 취득 자격증, 이후에 네, 자격증 취득 이후에요. 네. 어, 요번에 이제 그 서울시랑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서울시랑 해서 포렌식 그 경험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구여서 나중에 이제 내년에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이제 그 인재 양성 과정인데 무료거든요. 근데 무료 전액 다 지원이 되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려면은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 돼서 조금 어, 있기는 한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실무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내년에 하신다면은 주소지만 옮겨서 서울시에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열띠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또 네. 그 열심히 응답해 주셔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도 발표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이제 김희정 대표를 필두로 해서 여러 학우님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뭐 많은 네. 대부분의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굉장히 그 관심도가 높아서 아까 뭐 학우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실무 경험을 쌓는다든지 그런 루트들이 참 물론 디지털 포렌식 분야만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또 학과에서 교수님 또 학습자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학우님 이제 하나만 더 질문이 있는지 받아보고 오늘 또 교수님 일 있으셔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얼른 이제 네. 이 특강을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한 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 학우님들. 음, 아, 네,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나 천성덕 교수님, 우리 교수진 소개해 가면 메일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학과를 통해서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조금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그리고 정보보호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인데 어제 뭐 비 오고 그래서 조금 나아졌나 음, 그랬는데 오늘 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네. 더 온도보다 더 높게 불쾌지수가 조금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우리 전공 진로 탐색 뭐 아니면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덕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학원님들 박수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